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주춤거리는, 코스피는 주춤거렸고 코스닥은 좀 빠져서 마감이 됐는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미국의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10년물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단기, 장기 국채금리가 다 올랐거든요.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한 어떤 강화 여부는 사망자, 입원자 수치를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가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방역 강화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말 바꾸면 이 오미크론 때문에 금리 올리는 시점을 늦추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제 3월에 바로 금리 올리겠구나.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죠. 미국의 이제 올해 3월 금리 인상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확률이 35%밖에 안 되고요. 인상한다 확률이 63%에 한 번 올린다라는 게, 이게 한 달 전에는 동결 확률이 72.9%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결국에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든가 신흥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반면에 이제 시장이 그렇다고 또 밀리지도 않은 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예상이 50 정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49.9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예상은 한 조금 나아져서 중간선 50 정도까지는 왔을 거야 라고 봤는데 훨씬 좋은 50.9를 기록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고 생산과 공급이 조금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좀 유연해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가 좀 진정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또 작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이 밀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문제, 중국의 제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엇갈리면서 시장이 밀렸다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재료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수급이죠. 수급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트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6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3천은 저항이 되고 다음에 61선은 지지선이 되고, 이런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너무 갇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위로 돌파할 확률보다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저 21선까지 뚫고 나가서 3천 이상으로 좀 안착을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딱 갇혀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코스닥은 되게 큰 저항대로 간 거잖아요. 1030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 1040, 50, 1060 막 이렇게 1070 이렇게 단계별로 저항대가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구간 앞두고서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투자들이 많았을 거고, 실제로 보면 오늘 코스닥은 9일 올랐었잖아요. 9일 연속해서 올라갔다가 처음 하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물량 나오고 조정 보인다라고 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무작정 별다른 호재 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 코스피의 소형업종 지수는 9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올라가고 있고, 최근 9일 중에서 오늘 상승폭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쭉쭉 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종목 장세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양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은 가늠이 안 되는데, 업종 지수로 바꿔놓고 보면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수하고 이제 기관은 팔고, 이런 구도인데, 금융투자 말고는 기관이 팔았다라고 붙이긴 좀 애매하죠. 투신 오늘 매수로 들어왔고 연기금 매도가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여전히 많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양쪽 시장에서 다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근데 이제 오늘 이 금융투자가 어떤 주체가 어떤 종목을 매도하던 간에 저렇게 7천억씩 하루에 팔아버리면 지수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로 기관 투자들, 금융 투자의 매도가 대략적으로 4조 한 7천억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작년 12월에 금융 투자의 매수가 7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조 원 정도 남은 거거든요. 오늘 같은 페이스로 계속 나오면, 잘하면 이번 주에 금융 투자의 매도 피크가 지나가고 조금씩 완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편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소하는 것도
뭐 일찌감치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의 매도가 지수에 또 발목을 잡고 있긴 하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전기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금융업종 샀고, 철강업종 사고, 그 다음에 뭐 유통 자동차도 샀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4개 이상 매수하는 구도가 되면 시장이 좀 좋은 거다.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사실 서비스 업종 2천억 원에 의약품 업종 합치면 이 두 업종에만 2,600억을 팔았거든요. 저게 중립이었다면 오늘 3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업종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에 대한 어떤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서 이제 서비스 업종과 의약품을 판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의 매수 업종 구성은 나쁘진 않다. 다음에 이제 기관은 전기전자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매수한 걸로만 놓고 보면 화학업종, 그러니까 철강화학을 매수하고 이제 그거에서 원재료 조달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건설업종 올라가고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본다면 디지털 콘텐츠, 게임 쪽 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고르게 매도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쪽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게임, 반도체, 2차 전지 일부 요 정도 이제 외국인들은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게임주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의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게임주 쪽에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코스닥의 지수를 좀 발목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전차, 철화금,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이쪽을 매수를 했다라는 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지수가 뭐 금융투자 매도 물량 잘 버텨내면서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시가총액도 높은 데다가 이게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할 때 시장 흐름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 중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 오늘 그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데 지금 1.6, 10년물 기준으로 1.6%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1.8, 1.9 돼서 막 2% 가는 분위기가 되면 주식시장이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까지는 뭐 국채금리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 1.8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신흥시장에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의 추이, 이것도 환율하고도 엮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강세 업종이 서로 다른 반전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임주는 눌리고 엔터주도 눌렸고 2차 전지는 또 오늘 테슬라 강세 때문에 종목들별로 산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총괄해서 보면 이거 그냥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가 어저께 양봉 4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속적으로 양봉이 4개가 나오면 버거워지는데 대장주 컴투스 홀딩스가 양봉이 4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강했던 메타버스라는 이슈로 좀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순환하고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고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종목 보면 이거 이외에 뭐 로봇도 올라가고 뭐 이제 올라간 종목들 갖다 붙이면 많긴 한데 시멘트, 조선,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옛날 표현으로 치면 굴뚝 산업이에요. 굴뚝 산업. 오늘 뭐 시멘트 가격 인상 뉴스 나오고 뭐 조선 대형 수주 나오고 하니까 뭐 여기 공급하는 철강 업체도 강세 보이고 막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일부 반응을 해서 성장주 쪽에서 또 이쪽으로 좀 매수가 넘어가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가는 장세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전차군단, IT 이런 것들하고 좀 섞어서 이런 종목들이 합쳐져서 계속 올라가게 될 때 지수가 3,000 넘어가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쉽게 밀리지 않고
좀 산발적으로라도 상승 타진이 계속 나오는지, 그게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따가 한번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신용잔고 높은 종목들이 장중에 매물이 팍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왔거든요. 그 종목들 보실 때 성장주라는 점 이외에도 신용잔고율이 7%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